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 모임 하듯이 한번 같이 얘기해봐요.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이 두 권이거든요. 핑크빛 표지를 하고 있는 뭔가 도시스러움이 잘 살아있는 30대가 읽으면 너무나 재밌을 소설 두 권입니다. 대도시의 사랑법 그리고 일의 기쁨과 슬픔 이 두 권에 대한 수다예요. 그냥 편하게 듣고 가시고 여러분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번 책을 읽고 이 영상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파악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준비한 얘기나 그 사람이 보여주는 부분에서도 크게 오지만 그 사람이 놓쳤던 부분이 어떤 건가 여기서도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놓쳤던 부분 여러분은 저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왜 이 두 권이 선정이 됐느냐, 표지가 예뻐서 썼어요. 실제로 막 핑크빛? 예쁘기도 하고 판교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다 이 뷰를 알 거예요. 정말 딱 판교의 어떤 특정 시야에서 보이면 딱 보이는 딱 그거랑 야 한강 그 밤 데이트를 연상하게 되는 요 보랏빛 요 표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리뷰용으로 제가 약간 읽어보는 책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 재밌으려고 그렇게 읽어본 책이거든요. 그렇게 산 책이고, 그래서 딱 30대가 딱 즐기기에 좋은 책이 딱 이거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왔습니다. 읽어본 분들은 팍팍 들어오겠지만 둘 중에 한 권이라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누구야? 한 줄 요약의 대명사, 한 줄 요약 센스 갑 이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짧게 한번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건 제목 그대로 대도시의 사랑법이고요. 제가 한번 요식으로 바꿔본 일의 기쁨과 슬픔의 제목은 대도시의 생존법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좀 대조되는 라임 같은 거 맞춰주면 좋잖아요. 대도시의 사랑법은 이제 동성애를 하는 남성 주인공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는 연작 소설이고,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의 사랑법에서는 특이한 사람이 보여주는 보편적인 사랑의 모습을 되게 이렇게 재밌게 담았다고 볼 수가 있고,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는 보편적인 사람이 보여주는 특이한 상황에서의 어떤 대처법에서 오는 뭐 공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숫자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뭔가 따끔하게 약간 팩폭 같으면서 재미를 한 두세 배 늘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 되게 아직 뜨지 못한 뮤지션이 있어요. 근데 뮤지션이 그냥 생각 없이 만든 노래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엄청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그 조회수가 뭐 몇만이 됐다라는 숫자의 변화를 그때그때 보여주면서 이 주인공의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숫자로 보여지는 거. 그리고 굉장히 취준생 기간이 길었던 어떤 사람이 첫 출근하는 날에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돈에 대한 게 나와요. 커피 한 잔에 뭐 4,000원이고 내가 비용을 생각해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이렇게 돈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 되게 웃긴 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되게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은 뻔하잖아요. 지 결혼하니까 축의금이 왔다 갔다 하자는 거. 그래서 진짜 심지어 이 언니한테 사준 밥값이 나는 그냥 기본을 먹고 저 언니는 뭐 특 머시기를 먹어서 뭐 2,000원 뭐 차이가 나고, 진짜 치사하고 졸렬하게 돈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는 게 나와서 숫자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답답한 성격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막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왜 너무 답답하게 착한 그런 캐릭터가 나오면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이 짜증이 내가 나 스스로에게 느껴봤을 법한 그런 짜증인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그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점점 이 도우미 아주머니가 더 위에 가 계신 거야. 막 시간도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청소도 대충 하고, 근데 그거 하나를 내가 돈 주면서 쓰는데 잘못하셨네요? 청소 왜 이러세요? 시간 안 돼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되게 짜증내잖아요. 갑갑하게 착한 이건데 이거를 타인을 봐서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느꼈을, 남한테 정확하게 손긋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 이런 짜증, 이런 재미가 어떤 환상적이지가 않아요. 이 소설 진짜 전체가 다 너무너무 리얼하게 짠내나게 현실적인 거야. 상상의 부분이 없어. 그냥
진짜 이 책을 한 권을 읽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몇 명을 만난 것 같아. 야, 너 요즘 뭔 일 있었냐? 요새 뭐가 그렇게 답답하냐? 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를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진짜 너무 현실적인 거야.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 바쁜 와중에 이걸 읽으면 왠지 모르게 그냥 주인공 이름 중에 하나씩, 친구 이름씩 하나씩 넣어서 읽어도 되게 와닿을 것처럼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대도시의 사랑법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게, 여기서 보면 주인공 이제 남자가 이제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냥 이 사람이 게이여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하고 뭔가 어딘가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사람이 게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큐어 소설이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한계 같은 사랑, 이런 걸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 약간 반성을 했거든요. 그건 그냥 이 사람의 성격이 원래 그렇게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전 진짜 궁금했던 게, 읽으시다 보면 이제 한 남자의 20대부터 한 30대까지의 모든 연애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엄마예요. 굉장히 억척스럽게 아들을 키워내시고 지금은 병을 달고 계시고 이제 신실하게 기도를 하시는,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과연 이 어머니는 아들이 남자를 좋아하는 걸 아셨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상상 속의 사람인데 나 너무 만나서 어머니 혹시 아드님이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아셨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니면 혹시 알고는 계셨는데 아들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전까지는 물어보지 않기로 한 걸까? 이 어머니의 존재가 주는 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어머니가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셨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너무 궁금하더라고. 이런 게 되게 궁금했고, 그리고 되게 답답한 사랑을 할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그 광어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인가?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랑 사랑에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끌려다니듯이 연애를 해요. 완전 쓰레기라고는 못하겠는데 그 연애 상대를, 이 주인공이 딱히 이렇게 주도적이고 멋있게 연애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내 주변에 친구가 이랬으면 진짜 때리고 막 술 먹이면서 미친놈이야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연애를 하냐 혼냈을 텐데, 이걸 사실 뭐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걸로 보면 좀 나름의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절절하다 못해 찌질하고 좀 구차하고 졸렬하고 이렇게 답답한 사랑을 하는 게 재미가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쓰레기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감정에 푹 빠져볼 일이 사실 안정적인 사랑을 한 사람한테는 많이 없으니까 약간 그런 게 더 매력으로 왔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그 규호라는 남자와의 관계를 계속 응원을 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 되게 소모되는 것 같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좀 불같은 사랑을 많이 하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되게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규호랑 사랑에 빠지고 나서 규호한테 이제 물어봐요. 언젠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둘이 함께 누워있던 밤에 규호에게 물었던 적이 있다. 카일리가 있음에도 그때 왜 선뜻 나와 사귀기로 했냐고. 여기서 규호는 대답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너였으니까. 너무 매력적이다, 그죠? 왜냐면 그 사람이 사랑 앞에서 좀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단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런 나여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렇게 내 불안감을 막 드러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난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 막 녹아버리잖아. 너무 좋잖아요. 어머. 그냥 그런 이 거대한 사랑의 공간, 그냥 이 작은 방에서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이 공간이 핑크빛으로 막 가득 차는 것 같은 거야, 내 마음까지.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어떤 문학이든 영화든 기대를 하는 게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딱 이 책에서 저에게 가장 되게 감동적이었고 나도 왠지 잊지 못할 것 같은
아, 그러거나 말거나 너였으니까 살아가는 거야 라는 이 말. 이 말이 가장 최고였어요, 진짜. 지금 딱 서점에 들어가서 너무 우울하지 않은 소설을 읽고 싶은 도시 라이프를 즐기는 30대라면 딱 이 두 권 골라서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오늘도 너무 두서가 없었네. 재밌게 보셨어요? 챙김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자주 만납시다. 안녕!